안녕하세요. 며칠 전 친정을 무시하는 남편놈과 이혼한 사연을 듣고 너무 제 이야기 같아 용기 내 사연을 전해봅니다. 저도 사연과 비슷한 남편놈과 10년을 살다 결국 이혼했거든요. 내로남불이라고 왜 자기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같은 시대를 살았고 자식 키우는 입장이면 다 같은 마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남편놈은 아니었습니다. 고귀한 시어머님은 그런 세월을 사신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분이시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우리 엄마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도 되는 분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친정하고 문제를 빼면 가정 내 별다른 문제는 없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고 저도 나이를 먹으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친정엄마가 해를 거듭할수록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묻어나는 게 새삼 속상했거든요. 저 키울 땐 뭐라도 더 해주고 싶다시며 그 고생을 기꺼이 감당하셨어요. 이제는 한사코 장사 안 해도 된다는데 손녀 손주가 뭐라고 여전히 고생이시거든요. 당신 힘으로 번 돈 주고 싶은 만큼 용돈 주고 싶다고요. 해가 동트기 전 새벽같이 수산시장에 나가 매일같이 물건을 떼십니다. 아직 장 보러 오는 사람도 없는 깜깜한 시장으로 가장 먼저 도착하시죠. 경매로 떼온 물건을 정리하고 그제서야 아침 식사를 하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는 열이 펄펄 나서 못 움직이는 날 빼곤 늘 한결같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풍이 부는 한겨울에도 마찬가지셨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문 여는 건 손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365일 휴일 없이 가게를 여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어기면 안 된다는 성실함이 몸에 배이신 분이셨죠. 당신 몸에 열이 나고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할 정도로 아픈 날이 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고열이 나고 누군가에게 두드려 맞은 것처럼 온몸이 아파도 당신 몸보다 손님 걱정이었으니까요. 병원을 가야 한다는 사실보다 당신 가게에 오셨다 헛땅칠 손님 걱정이 우선이라면 말 다 했죠. 결혼하고 엄마랑 같이 안 산 지 15년은 더 된 것 같아요. 대학 가고 서울로 직장을 다니며 독립해 살면서 엄마를 보러 가는 건 한 달에 한 번 고작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글을 쓰는 지금 오늘도 아침부터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 눈앞이 선할 정도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수고와 노력은 저만 감사한 거였죠. 사실 좀 그래요. 비단 저희 엄마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시어머님, 아니 그 누구라도 그렇게 살아오신 60대 이상의 부모님 세대가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그 세월 누리고 사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저희 엄마처럼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스스로 일궈내셔서 가정을 지키셨다 생각해요. 자녀들 키우고 정말 가정의 최전방에서 묵묵히 그 일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면서 당신의 건강과 안위보다 남편 자식들을 바라보며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지금이야 방송에서 떠들어대니까 여성들의 노력과 수고를 존중하고 가사일을 도와주는 아빠들이 많아요. 하지만 부모님 세대는 그런 분 거의 없었잖아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살다 보면 철든다더니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엄마의 그 세월이 감사하고 짠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남의 편이었습니다. 명절에 꼭 처가에서 자고 와야 해? 어머님 가게 정리하고 들어오실 때쯤 가서 저녁 먹고 좀 늦게라도 집에 오는 게 어떤가 해서. 당신 바쁘다고 1년에 고작 우리 엄마 보러 가는 거 명절뿐인데 이제는 그 하루도 자고 오는 게 싫어? 아니, 싫다는 게 아니라 장모님도 다음날 또 수산시장 가시다고 새벽같이 나가실 거 뻔한데 뭐하러 불편하게 빈집에서 자고 오냐는 거지. 장모님도 집에 챙겨줘야 할 사람 있는데 두고 가시는 거 신경 쓰일 거 아니야. 서로 편한 게 좋잖아. 저는 서울에 살고 친정엄마는 인천에 사세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하죠. 반대편 서울 끝쪽에 살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거리예요.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고 멀면 또 멀게 느껴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맞벌이를 하고 아이를 키우며 자주 찾아뵙는다고 해도 한 달에 한 번 잊지 않고 가는 게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결혼 초반에는 같이 가더니 점점 안 가기 시작했고요. 제가 운전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말로 셀프 효도라 생각했어요. 내 부모 내가 보고 싶어 가는 거니 그게 문제될 거 없다 느꼈죠. 그게 화근이 되었을까요? 결혼 10년쯤 되니 슬슬 남편은 명절에 친정에 가서 하루 자고 오는 것조차 불편하다며 당일 오자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어머님네 가도 마찬가지 아니야? 어머님 우리가 하루 자도 명절 아침 식사하고 나면 나가셔서 친구들이랑 노신다고 집에 안 계시잖아. 오히려 점심까지 안 가고 있어도 밥 알아서 해 먹으라고 신경 안 쓰시고. 그래도 매달 당신 잘만 가던데 왜 우리 집은 안 가려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 집은 내가 살았던 집이니까 편하고 장모님 댁은 어색하고 불편한 거 사실이지. 뭐 나만 그런가? 대한민국 남자 열이면 열 다 붙잡고 물어봐. 처갓집이 편한 곳이 있나? 사위는 100년 손님인 거 몰라 그래? 100년을 지내도 손님 같은 사람이라고. 얼마나 불편하면 그러겠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100년이면 익숙하다 못해 눈을 감고도 그 집 구조를 훤히 다 알겠다. 사위들이 얼마나 남처럼 굴면 100년을 살아도 손님 같겠어? 그 생각은 안 해봤어? 대체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겨먹어서 여자는 결혼하면 시집 귀신 되고 남자는 100년 손님인지 몰라? 내 집 너네 집 운운하는데 화가 났어요. 누가 처음부터 시댁이 편하고 처가가 편하겠습니까? 결혼해서 한 가정이 되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친해지려 노력하는 거죠. 아니 굳이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세월을 함께 보내면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 남편은 아니었나 봅니다. 얼마나 불편하면 옛 속담의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 소리가 있냐고 하는데 기가 찼어요. 들어도 어쩜 그지 같은 비유를 들까 싶었죠. 사실 그렇잖아요. 사위들은 처가댁에 가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한상 거한 대접을 받으니까요. 반면 며느리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낮은 자세로 시댁에서 하나하나 돕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들은 시댁에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처갓집 가서도 차려주는 밥 먹잖아요. 반면 며느리들은 시댁에서 일 돕는 거 당연하고 친정 가면 엄마 고생하는 거 많이 속상하니까 움직이게 되니까요. 뭐 저도 압니다. 그렇게 자랐으니 변하는 게 어렵겠죠. 그래도 변하려는 노력이라는 건 최소 해야 함께 가족이 되어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의 편은 정말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했다는 걸 결혼 10년 만에 알게 된 거죠. 어쩌면 결혼 초부터 알고 있었는지 몰라요. 사는 게 바빠 아이들 키우며 버티는 하루하루.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고 힘들게 10년을 앞만 보고 달려온 만큼 여유가 생겼어요. 슬슬 도를 지나치는 남편 말들이 귀에 거슬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따지듯 남편 말을 받아쳤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장모님 집에 가면 생선 비린내 나서 하루 자는 것도 불편해. 당신 정 자고 오고 싶으면 장모님 모시고 근처 호텔이라도 예약해서 거기서 우리 하루 머무는 거 어때? 집도 낡아서 위풍도 심하잖아. 아이 몰라. 우리 엄마 집처럼 아파트도 아니고 허름한 옛날 연립 그 좁은 데서 비린내도 나고 이제는 안 자고 오고 싶어. 애들도 컸는데 하루 자고 오는 거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나는 저녁 먹고 올 테니까 당신이 애들이랑 자고 올라면 자고 와. 뭐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절 예민한 사람 취급하며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 열심히 살아서 보란 듯 서울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연립에 엄마가 살고 있네요. 이사하라고 저나 오빠 동생이 그렇게 집도 알아보고 이사도 추진했는데 한사코 거부하셨죠.
아침 일찍 나가 다 저녁에나 들어오는데 집 주오면 뭐 하냐고요. 집 살 돈 있으면 저희 쓰라고요. 당신은 충분하다고 환하게 웃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친정엄마의 사랑, 따뜻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비린내 나는 싸구려 취급하는 게 허망했어요. 남편이 그 당시에 했던 말을 기억 더듬어 적어내는데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대체 제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진 놈이랑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지난 10년 동안 살을 부대고 살았는지 어이가 없네요. 앞에 잠깐 적었던 것처럼 저희 엄마는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십니다. 심지어 손주 손녀가 태어난 이후는 더하면 더하셨지 덜하지 않으셨어요. 혹시라도 할미 몸에서 생선 냄새 나서 아이들이 오는 걸 꺼릴까 걱정하실 정도였죠. 제가 간다는 주말이 오기 전 3일 전부터는 목욕탕에 매일같이 출근하시며 당신 몸에 배어있는 생선 냄새를 조금이라도 빼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그만큼 극진하고 저와 제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감사하지 못해 안쓰러워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 저희 엄마를 남편이 무시하는 게 도를 지나친다 생각하니 이를 갈게 만들었어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 냄새가 싫고 불편해도 참아야 했습니다. 적어도 저랑 앞으로 같이 살 생각이라면 말이죠. 친해지고 다른 사위들처럼 살갑게 구는 것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명절날 하루 자고 오는 거 늘 하던 그거 하나였는데 이젠 그마저도 싫다고 티를 팍팍 내는 남편을 보니 제 마음도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무시한다면 남편에게 저라는 존재 역시 다를 게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마음속으로 벼르고 또 벼르고 있었습니다. 나름 10년간 같이 살아온 정이라면 정일까요? 서서히 식어가는 마음 한구석으론 또 다른 생각이 자리 잡았어요. 그래, 여기서 더 이상 선만 넘지 말자고. 어쩌면 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망나니 같은 소리를 해댔어도 엄마 앞에서 한 건 아니니 아직 아이들이 어려 결혼이라는 족쇄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언성 높여가며 한 소리 해댔으니 적어도 제정신이 박혀있다면 나와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싶다면 그 이상의 말은 안 할 거라 기대했어요. 기대와 다르게 사람 마음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자고 가기 싫어하던 그 명절이 다가온 순간 제가 했던 생각이 철없는 생각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어머, 이게 다 뭔 선물이래? 뭐긴 뭐야. 소위 말하는 명품 가방이지. 엄마도 이제 명품 가방 하나쯤 매도 되잖아. 아니지, 오히려 늦은 건가? 이번에 회사에서 성과급 받았는데 뭐 선물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큰맘 먹고 일시불로 질렀어. 엄마 동네 모임도 자주 가는데 다들 중저가 명품 가방 하나씩은 들고 나온다며. 이거 에르메스 아니야? 1000만 원도 넘는다는 그 명품 가방? 어머 세상에, 이 비싼 걸 어떻게 들고 다녀? 고맙다 고마워. 아들 잘 키워 뒤늦게 호강하네. 엄마는 명품 가방 하나에 호강은 무슨 1000만 원도 안 해. 가방도 가격이 다 있더라고. 그냥 성과급 선에서 샀어. 다른 브랜드로 고를까 했는데 요즘 에르메스를 더 명품으로 쳐준다 해서 골랐는데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야. 명절에 시댁에 갔는데 웬 백화점 쇼핑백을 시어머님께 신랑이 내밀었습니다. 보통 명절에 백화점 한우 세트를 선물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시어머님도 늘 익숙하게 별 생각 없이 쇼핑백에서 물건을 꺼내셨고요. 그런데 웬 더스트백이 나왔어요. 순간 흠칫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님도 한우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더스트백이 나오니 웬 가방이냐고 놀라셨거든요. 가방을 열었는데 세상에 명품 가방이 들어있었어요. 40대 초반인 제가 봐도 예뻐 보일 정도였죠. 검은 색상의 가방은 매일 가지고 다녀도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크기에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평소 명품 가방에 대한 욕심이 없던 저였는데 가방을 보는 순간 예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백화점 직원이 추천해줘 산 건지 아니면 정말 성과급에 맞춰 고른 건지 모르지만
순간 든 생각은 센스 있게 잘 골랐네 였어요. 시어머님도 엄청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고요. 디자인이 다 뭐가 중요해. 명품이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동네 할머니들 다 하나씩은 메고 다녀서 나도 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렇게 떡하니 진짜 명품 가방이 생길 줄 누가 알았냐고. 당장 내일 동네 마실 나갈 때 가지고 나가야겠다. 그래, 엄마. 제발 들고 다녀. 너 아낀다고 장롱에 놓고 다니면 오히려 가방 망가지고 시간 지나 어디 쓸 데도 없으니까. 엄마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라고 드린 거니까 제대로 자랑 좀 하고 다녀줘. 그래. 내가 우리 아들이 돈 모아서 사준 것도 아니고 명절 성과금으로 하나 장만했다고 능력 있는 우리 아들 자랑 제대로 할게. 명품 가방 하나로 명절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저 같아도 좋았을 것 같아요.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 정말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고가 명품 가방이라고 생각하는 브랜드니 오죽 좋으셨겠어요.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했습니다. 자기 부모 당당히 챙기는 신랑 보니 저는 왜 못했나 싶었거든요. 저도 결혼하고 10년이 되도록 직장 계속 다니고 있어서 성과급도 나오고 엄마 편히 해준다면 해줄 수 있었는데 너무 아이들만 바라보며 생각도 못하고 살았구나 싶었어요. 사연을 적으며 생각해보니 신기하게 남편이 친정엄마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할 거라는 기대가 들지 않았거든요. 그냥 용돈이나 넉넉히 드리고 생색 제대로 내겠구나 싶었죠. 명절 전 남편이 친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들어놓고 저는 무슨 미련이 남아선지 등신같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1,000만 원에 가까운 용돈은 아니더라도 평소 드리던 것보다 더 챙겨주겠구나 싶은 마음. 적어도 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서방, 이게 웬 봉투인가? 별거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성과급을 받아서 이 사람이 장모님께 드리는 거 말고 저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적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았으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어머, 감동일세. 우리 장서방이 이 장모 생각하는 마음이 이럴 줄 누가 알았겠나. 그간 바빠서 챙겨주지도 못하고 늘 마음 한구석에 미안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장모 생각하는 사위 있으니 내 하나도 부러운 거 없네. 명절 당일 아침을 먹고 춘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자고 가기 싫어하는 처갓집이었지만 그래도 인사드리러 가야 하니까요. 밥을 먹고 자리에 앉는데 남편이 친정엄마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늘 명절 떡값은 제가 드렸거든요. 용돈은 별도로 드린 적 없는 남편이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떡하니 친정엄마한테 봉투를 내민 거죠. 놀란 엄마와 다르게 저는 어느 정도 예상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말은 그렇게 해도 나를 생각하기는 하는구나 싶은 안도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10년을 살면서 각 부모님께 용돈은 각자 드렸어요. 결혼을 안 했다면 용돈 받는 거 떳떳하셨을 텐데 결혼했다는 이유로 자식한테 용돈 받은 거 며느리 눈치 보고 사위 눈치 보는 거 저는 별로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명품 가방을 남편이 저에게 말도 없이 시어머님 사드렸을 때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못 해드릴 형편 아니니 그 정도 돈 쓰는 건 배우자 눈치 보지 말고 어쩌다 한 번은 해도 괜찮다는 게 제 생각이었으니까요. 엄마, 장서방이 살가운 구석은 없어도 진득함은 있잖아. 왜? 얼만데? 봉투 한번 열어봐. 나는 성과금 받았는지도 몰랐는데 엄마 먼저 챙겨줄 정도면 보통 아닌 것 같은데? 에이, 뭘 그걸 여기서 본다고 해. 이런 건 혼자 있을 때 보는 거야. 액수가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때? 그 마음을 받는 거지. 안 그런가, 장서방? 맞습니다. 장모님 마음인 거죠. 당연히 돈이 많으면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갖잖아요.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이 다 편하네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넉살 좋게 웃는 남편과 다르게
얼마가 들었는지 내심 궁금해졌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라는 제 말에 엄마는 혼자 보겠다며 끝내 열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엄마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엄마 방으로 가 봉투를 열어봤어요. 사위가 준 첫 용돈이라며 서랍 안에 봉투째에 넣어두셨거든요. 날짜도 함께 적고요. 엄마가 잠들기 전 엄마 방에서 이야기를 하며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봤기에 어느 서랍인지도 눈여겨두었죠. 평소엔 진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지나치는데 시어머님께 한두 푼도 아니고 명품 가방을 선물했으니 대체 우리 엄마한테 용돈을 얼마나 줬을지 궁금했으니까요. 속으론 내심 100만 원은 넣었나 싶으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봉투가 얇았거든요. 쓰기 번거롭게 수표일 리 없고 대체 얼마인지 엄마가 잠들기까지 머릿속이 복잡했죠. 남편이 명절 전 했던 말이 있으니 돈의 크기가 남편이 저희 엄마와 절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작 10만 원? 엄마가 깊은 잠에 빠져들고 살금살금 들어가 봉투를 열었는데 5만 원짜리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고작 10만 원이라는 소리였어요. 시어머니께 사드린 명품 가방에 1,000만 원이 안 된다 해도 적어도 몇백 원 한다는 거 누구나 아니까요. 명품하면 몇백 한다는 소리는 TV에서 워낙 떠들어대서 명품에 관심 없는 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건 이미 바라지도 않았는데 몇십만 원도 아니고 고작 10만 원. 봉투에 다시 돈을 넣고 서랍을 닫다가 다시 서랍을 열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위 마음을 돈으로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열어보지도 않고 고이 넣어두셨거든요. 나중에 저희 애들 금은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다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시궁창 같은 사위 마음을 너무나 따뜻하게 받아준 엄마인데 이런 대접을 받게 만드는 제가 너무 못나 보였거든요. 지갑에 있던 5만 원권 10장을 봉투에 함께 넣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음날 조카들 입학 용돈을 두둑히 챙길 생각으로 현금을 넉넉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돈을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님 명품 가방 선물하는 걸 봐서 내 마음이 꼬아져 있을까? 지금껏 이렇게 용돈 드린 적 없는데 10만 원이라도 드리면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탄인가? 눈으로 확인하고도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면 제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았거든요. 당신 우리 엄마 용돈 얼마 줬어? 그건 왜? 장모님 말씀 못 들었어? 마음이지 돈 얼마인지가 중요해? 아니 그렇잖아. 시어머님은 그동안 키워줘 감사하다고 명품 가방 일시불로 선물했잖아? 그럼 대체 마누라 키워준 장모님한테는 얼마를 드렸을까? 궁금한 게 사람 심리 아니야?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명품 가방이 거기서 왜 나와? 막말로 장모님이 가방이 뭐가 필요하다고. 매일 아침 수산시장 가시고 시장에서도 앞치마 차고 계신데 명품 가방 사드리면 메고 가실 땐 있어? 오히려 생선 냄새 배서 나중에 되팔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명품 가방 관리만 잘하면 다시 비싼 돈으로 되팔 수도 있다며. 근데 장모님은 메고 다니지도 못해. 보관해도 냄새 배겨. 다시 되팔지도 못해. 가방이 뭔 필요해? 현금이 최고지. 돈 버시려고 아직도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거 아니야. 형님이랑 처제 그리고 당신 더 강력하게 말해서 일 이제 못하시게 해. 나한테 이러지 말고.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지금껏 나랑 살 부대끼고 살아온 사람 입에서 나온 소리가 막장 스토리에서나 듣던 말이었으니까요. 그 생선 냄새로 오빠도 저도 제 동생도 키우셨는데 그 생선 냄새로 지금껏 우리 경식이 경주 때때옷부터 매년 용돈 두둑히 챙겨주셨는데 이렇게 무시당하는 냄새구나 싶으면서 이를 악물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은 형편이 그나마 나아서 평생을 가정주부로 시아버님이 벌어다 주시는 돈으로 가정을 꾸리셨어요. 직업군인이셔서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었지만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고 은퇴하신 지금도 연금 받아 생활하시거든요.
물론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으며 가정을 꾸리신 가정주부 어머님 세대를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역시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건 아니까요. 다만 그런 시어머님은 힘들게 사시고 안타까운 분이신데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당신 힘으로 악착같이 버티며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인상 찌푸리는 생선 냄새를 표현하는 남편에게 오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를 갈았죠.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똑같이 해줄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년 명절을 기대해라고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님, 여기 명절 선물이요. 아니, 이게 웬 가방이니? 작년에 받은 것도 있는데 다 늙어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작년에 선물 받은 건 중요한 모임 있을 때 들고 다니세요. 중저가이긴 해도 매일 들고 다니는 건 오히려 제가 드린 가방이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 그래. 사실 작년에 받은 건 너무 고가라 동네 메고 가도 차 한 잔 편하게 못 마시니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쉽게 가지고 못 다니겠더라. 요 가방이 딱 좋네. 매일 들고 다녀도 부담 없고. 대부분 가정이 그렇듯 저희도 명절이 다가와 시댁에 들렸습니다. 작년에 고가 명품 가방을 선물했던 남편과 다르게 중저가 명품 브랜드로 가방 하나를 골랐어요. 매일 들고 다니는 건 아무래도 가격대가 낮은 게 편하니까요. 시어머님도 생각처럼 매일 메고 다니기에 부담이 돼서 모셔두었다 표현하셨습니다. 어쩌다 큰 마음 먹고 가지고 나가도 혹시 가방이 상할까 안고 있으니 제대로 이야기도 못 나누겠고 옆좌석에 내려놓으면 누가 혹시라도 가져갈까 눈을 떼지 못하겠다고요. 그런데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중저가 명품 가방을 선물했으니 좋으셨겠죠. 젊은 연령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인기가 있는 브랜드로 골랐거든요. 평소 시어머님 느낌과 비슷하게 점잖은 스타일로 골라서 사계절 내내 다양한 옷차림과 무난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남편 반응이 궁금하시다고요?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갔죠. 어디서 무슨 돈이 나서 이렇게 선물을 다 했냐며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저에게 비행기를 태웠으니까요. 그냥 코웃음 치며 저 역시도 성과급을 받아 그 정도 여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저 당신 엄마 챙긴 그 사실 하나로 싱글벙글 얼굴에서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어요. 저희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이제 우리 가족 행복한 일만 남았다며 들뜬 기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으니까요. 엄마, 딸 왔어요. 그래, 먼 길 오는데 힘들었지? 어서 와. 과일 깎아놨으니 먹고 좀 쉬어. 먼 길은 아닌데 명절이라고 차 막히니 시간은 좀 걸리대? 어때? 차 바꾸니까 편해? 차? 장모님 차 바꾸셨어요? 필요 없다는데 지희가 차 바꿔준다고 해서 이번에 차 바꿨거든. 확실히 신형이라 그런지 운전할 때 편하네. 덕분에 아침에 새벽 시장 가는 게 덜 힘들고. 네? 지희가 장서방, 여기 물 있네. 괜찮나? 시댁에서 명절 당일 아침을 먹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는 친정엄마는 과일도 미리 깎아두시고 저희를 기다리셨죠. 과일을 먹으며 새로 바뀐 차가 편하냐고 넌지시 물었어요. 엄마는 시장을 보러 다니신다고 1톤 트럭을 몰고 다니셨는데 이제는 전처럼 장사를 크게 하려고 물건을 많이 떼우시는 것도 아니셨어요. 그저 혼자 노느니 익숙한 거 하신다는 마음도 있으셔서 다른 차로 바꿔드리고 싶었거든요. 렉스턴이라고 국산 차인데 일반 차량 뒤에 뒷트렁크가 있어서 차 안으로 짐을 싣는 게 아니라 1톤 트럭처럼 차 밖에 외부 짐 싣는 곳이 있는 차였습니다. 생선을 박스채 실어야 하니 짐간이 별도로 있는 게 편했죠. 여러모로 알아본 결과 외관상 보기도 예쁘고 엄마가 일할 때 사용하거나 몇 년 사이 가게를 정리하게 되면 계속 사용하기에도 괜찮다 판단했어요. 연세가 있으시니 길어야 앞으로 10년, 차를 몰 수 있다 생각하고 다방면에 알아봤거든요. 그런 소리 하나도 듣지 못했던 남편, 과일 먹다 뱉어낼 정도로 놀라더라고요.
제가 한마디도 안 했으니 당연히 그랬겠죠. 너도 나에게 상의 안 하고 네 부모 챙겼으니 나도 똑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저질러서 속 시원했습니다. 차, 너무 좋아. 30년 동안 1톤 트럭만 운전해서 승차감도 더 났고 짐 싣는 칸도 따로 있어서 트럭 몰고 다니는 것 같은데 또 차 모양이 예뻐서 아침에 새벽 시장 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이 나이에 이게 그렇게 설렐 일이니? 뭘 해도 한사코 싫다 하시던 엄마였는데 새색시 마냥 해맑게 웃으셨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물건을 사와야 해서 당연히 트럭만 몬다 생각했다셨죠. 이렇게 승차감도 좋고 짐도 싣는 차가 있었냐고요. 운전하며 스쳐가는 거 보기만 했지 당신이 몰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고 연신 감탄하셨어요. 몇 년 안에 장사 정리할 생각했는데 아까워서 더 해야겠다는 소리 하실 정도였죠. 처음엔 남편 복수로 일을 악물고 지난 1년 악착같이 영업에 뛰어들었거든요. 대부분 회사가 그렇듯 영업수당은 성과로 나뉘니까요. 보란 듯이 한 방 먹이고 싶어 산 보람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괜찮다 아니다라고 늘 말씀하셨어도 사람 마음 다 똑같구나 싶었어요. 왜 진작 못 해드렸을까? 우리 엄마도 좋은 거 예쁜 거 다 알고 좋아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장모님은 3천만 원이 넘는 새 차 사주고 우리 엄마는 100만 원도 안 되는 중저가 브랜드 가방이야? 이거 차별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선물에도 정도가 있지. 처갓집에서 천불이나 죽는 줄 알았네. 그래도 내 당신 창피하지 않게 장모님 계신 데서 큰 소리 안 냈으니 우리 엄마한테도 뭐라도 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은 해야지. 3천만 원 대 100만 원이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당신 입이 있으면 이야기해봐. 왜 듣고만 있어? 설마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친다 생각한 거야? 설마 내가 작년에 1,000만 원 좀 안 되는 엄마 가방 사줬다고 복수한 거냐고? 아니지? 당신 그렇게 속 좁고 생각 없는 사람 아니지? 문제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신랑이 언성을 높이며 저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상호였으니까요. 얼마나 시어머님을 우습게 알면 친정엄마에게 3천만 원 넘는 새 차를 사주면서 꼴랑 100만 원도 안 되는 가방 사주고 생색 내냐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저를 잡아먹을 듯 따지고 들더라고요. 품새가 너무 우스웠습니다. 대꾸할 가치도 못 느껴서 그런 남편을 바라만 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꿀먹은 벙어리처럼 뭐 하는 짓이냐며 저를 타박했어요. 가만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니 할 말이 없고 미안해지냐면서 오히려 빈정대더라고요. 작년에 자기가 시어머님께 1,000만 원 가까이 명품 가방 사준 거랑 용돈이라고 꼴랑 10만 원 넣고 생색냈던 거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복수 아니지. 당신 말처럼 내가 속 좁은 사람도 아니잖아? 부모님 살아계시면 얼마나 더 살아계신다고. 각자 집에 먹고 사는 거 지장 없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 해드린 거. 사실 우리도 1, 2년도 아니고 새삼 달라진 거 없는데 오히려 예민하게 그런 건 당신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게 왜 달라지지 않아? 3천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성과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잖아. 이건 경우가 틀린 거지. 내가 진짜 가만히 넘어갈 줄 알았어?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성과급이 얼마가 나와야 정상인데? 왜 당신이 내 능력을 한정 짓고 그래? 내가 우리 엄마 성과급으로 차 한 대 뽑아주려고 작년 안에 얼마나 이 악물고 버텼는데 당신 돈 들어간 거 아니고 월급 손댄 것도 아니고 당신처럼 노력한 대가로 추가로 받은 돈 내 부모한테 줬다는데 당신이 오히려 금액 운운하며 따지고 드는 거 아니야? 막말로 난 비율도 딱 적당하게 드린 것 같은데? 어머님 가방 8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냐? 어머님 800만 원 가방 사드리고 우리 엄마 10만 원 용돈 주고 생색 더럽게 낼 때는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했나 봐? 8대 1도 아니고 80대 1의 비율이면 100만 원 가방도 되게 후한 거 아니야? 계산하기 쉽게 5천만 원 썼어도 60만 원 조금 넘는데 당신 말대로 3천 차 사고 시어머님한테 100만 원 가방 사드렸으면 되게 후한 거 같은데 왜 아냐? 적어도 어머님은 며느리가 중저가 명품이라도 사줬다고 어디 가서 생색이라도 내지
우리 엄마 어디 가서 사위가 용돈 10만 원 줬다고 말이라도 하겠어? 그리고 당신 툭하면 하는 막말 나도 좀 하자. 어머님 운전면허도 없잖아. 좋은 차 있으면 어디 전시라도 하게? 아님 집 앞에 세워두고 커피숍처럼 차 안에서 차라도 마실게? 차가 왜 필요한데? 동네 들고 다니실 가방만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욕심내고 그래? 당신 말대로 엄만 가방보다 차가 필요해서 필요한 거 선물한 거야. 그렇게 열내지 마. 진짜 저희 시어머님 운전면허 없으세요. 아버님이 늘 장도 봐주러 같이 가주시고 함께 다니셔서 운전할 일 없으셨거든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시어머님한테 무슨 악심정이 있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님은 평범하세요. 이혼까지 결심한 이유가 시어머님 시댁이 아니라 저 따위 사고방식을 가진 남편놈 때문이었으니까요. 1년 전 남편이 따지고 들었던 대로 저 역시 똑같이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벼르고 벼른 눈이 방법인 거죠. 우리 엄마는 명품 가방이 있어도 메고 다닐 곳 없어 불필요했으니 운전면허 없는 시어머님은 좋은 차 있어도 몰지 못하니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요. 본인이 했던 말 그대로 따지고 두니 신랑은 속이 타고 답답해 죽는다는 듯 개거품 울며 난리도 아니었네요. 그렇게 안 봤는데 제가 속물이라는 둥, 성과급 명세서 내놓으라며 3천만 원 이상 성과급 주는 회사가 어딨냐며 바락바락 악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통장 사용 내역서와 이혼 서류를 면상에 날렸습니다. 모 눈엔 뭐만 보인다고 성과급으로 명품 가방 샀다고 그렇게 목에 힘을 주더니 꼴랑 500도 안 되는 돈 성과급으로 받고 500 적금 깨 어머님 명품 사주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런 거 다 이혼 사유되는 거 몰랐지? 멍청한 너 덕분에 이혼이 정말 수월할 것 같아. 네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500도 성과급으로 못 받는 거야.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왜 내가 이번에 받은 성과급이 엄마 차 바꾸는 정도라고 한정 짓는데? 상상의 끝이 고작 그 정도야? 제대로 비꼬고 무시하고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이혼하라고 하늘이 지난 1년간 제 편이었는지 하려는 계약마다 다 성사되었거든요. 처음엔 얼떨떨하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선 뿌듯했어요. 근데 거기서 좀 더 지나니 조금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이렇게 승승장구하지? 싶었거든요. 아마 본능적으로 알았나 봐요. 이 결혼 생활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말입니다. 남편은 그런 저에게 이런 게 이혼 사유가 될 일 없다고 악다구니를 썼어요. 그래서 그랬죠. 소송 걸 거면 걸라고요. 더 이상 살 마음 없으니 몇 년이 걸려도 너라는 인간하고 갈라선다 했습니다. 이러다 말 거라고 생각했는지 못해준다 화도 내고 회유도 하려고 다병만에 노력하더니 제가 눈길도 안 주자 사인해서 이혼 서류를 보내왔어요. 그 과정이 아이들에게 미안했죠. 아이들은 제가 이혼하려는 이유를 알 것 같으면서도 아직 어리고 당사자가 아니니 불안해하는 건 당연했으니까요. 여하튼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작년 추석 이후 벌어진 일이고 합의 이혼으로 모든 걸 정리한 지 이제 한 달도 채 안 되었으니 나름 따끈따끈한 이야기죠. 지금은 저와 남편이 주고받은 내막을 아이들에게 밝히지 못했지만 사연 소개되면 링크 저장해두고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들려주려 해요. 그리고 내 부모가 소중한 거 알면 다른 사람 부모도 소중하고 고마운 거 알고 자랐으면 한다는 말도 덧붙이려고요. 저는 요즘 엄마가 살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어요. 차를 바꿔주고 나니 괜찮다는 말은 정말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 이 사단이 나고서 알았거든요. 엄마 시장이랑 가깝고 저랑 애들이 가끔 놀러가 자고 와도 따뜻한 아파트로 이사시키려고요. 엄마는 또 한사코 괜찮다고 말씀하시겠지만 하루 이틀 지내다 보면 또 행복해 하시겠죠? 생각하니 벌써부터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슬픈 일 있으면 행복한 일도 있으니까 이제 제 앞엔 행복한 일만 남았겠죠?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